예, 미국이 또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또 올렸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보통 0.25%포인트를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0.5%포인트를 올리면서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상당히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곧이어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지금 급등과 급락이 약간 좀 맞서고 있죠. 예, 엇갈리는 이번 금리 인상 지금 미국에서 생각보다 0.5% 빅스텝이라고 하죠. 예. 그 올림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빅스텝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또 예. 일부 전문가들은 영향이 예. 없다라고 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 상황은 뭐냐면 수도권 외곽, 그다음에 비강남권에서는 또 급매물 좀 나오고 있어요. 매물도 예.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강남권하고 신도시 재건축, 고가 아파트들 이쪽은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담대 우리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시대 이제 곧 육박하고 있다. 그러면 집값 폭락 곧 온다. 이런 주장 옛날에 유행했던 폭락론이 그렇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반면에 금리 상관없다. 금리 인상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느냐? 예. 금리가 상승한다고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금리는 속도에 영향을 주고 방향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공급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집을 살 때다. 예. 뭐 서로 이렇게 이런 지금 예. 부딪히고 있어요. 예. 예. 그 중에서 또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 자유지성님께서는 예. 1965년에서 2020년까지 7회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예. 주택 가격 하락률은 제로다. 없었다. 또 이런 또 대담한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3월 이후에 일부 강남, 서초, 예. 송파 이런 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경기도도 보면 다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렇지만 고양, 일산, 동구, 과천 뭐 이런 쪽에 일부 지역은 또 역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뭐냐면 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지지 않겠어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우리 한국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예. 당선이 지금 대통령 되셨죠. 아마 저희 방송에 나갈 때쯤 이미 취임을 하셨겠죠. 분께서 이제 뭐냐면 재건축 규제 완화해 주겠다. 예. 대출 규제 풀어 주겠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집값을 억눌렀던 요인들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서울시 51년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 60층 재건축 해주겠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아파트도 용적률 높여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차 뭔가 이 재건축 기대감들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금리 인상이 집값의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은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미국과 인터내셔널 에비던스 예. 해보니까 예. 어쨌든 단기 금리 1% 상승이 2년 후에 어떤 영향을 주냐를 봤더니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더라 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반대의 영향이 나오느냐.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이근영, 김남현 교수님께 쓰신 건데 주택가격 인상기에 상승,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는 예. 금리 인상의 효과가 늦게 반영되더라. 그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세니까 가령 이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한 7% 갈게 한 5.5% 이 정도 오르더라. 반면에 주택가격 하락기 뭐 한 10% 떨어지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15% 떨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주택가격이라는 게 금리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소득, 인구, 심리, 주택의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금리는 분명히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근데 소득이나 인구, 주택 공급 너무 줄어요. 주택 수요는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예. 그렇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고 금리가 상승하는 건 집값을 내리는 요인은 틀림없어요. 근데 예. 그게 실제 주택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는 소득, 인구, 심리, 수요, 공급 그거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예. 모든 그래서 것들이 다 이제 다 합쳐지니까. 합쳐져서 금리만 가지고 집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뭐 금리가 예를 들어 한 20% 올랐다. 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결정적이겠지만 진짜. 그럴 일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반대 제로 금리에도 집값이 폭락한 일본. 예.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는데 그렇죠. 예. 그럼 최근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에서도 보니까 금리 올려도 미국 집값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야 봐라 무슨 금리 문상에 이 근거로 쓰이던데 예.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서 예. 집을 사나 임대를 사나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높으니까, 예. 홈집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도.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그렇죠. 경우 대부분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집 팔겠어요? 그렇죠. 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료도 높겠다. 그렇죠. 새로 살 수요들은 줄어들겠지만 파는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이미 받았으니까 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집 주택 소유자들은 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경기가 확 나빠져가지고 내가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부동산이 인플레 해치 시도 아니다. 지금 인플레가 막 8%, 9%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 된다? 자, 바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주 상승해서 예, 지금 예. 한때 엄청나게 3%까지 높아졌습니다. 갔다가 5.5% 가까이 근접했어요. 거의 뭐 더블 수준까지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집값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논란이 붙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왜 그런 그게 있느냐 하면 예. 미국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우리가 아마 몇 번 이제 말씀을 네. 했었죠. 컴플리션. 예. 완공주택 수인데 거의 예. 안 늘었어요. 근데 그러네. 미국도 뭐냐면 퍼미트, 인허가 수는 늘기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에 스타트도 착공한 것도 늘었어요. 자, 지금은 컴플리션. 완공주택이 주니까 주택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집값이 유지가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미국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인허가 받은 다음에 한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거의 단독이에요. 예. 그러면 한 6개월에서 1년이죠. 1년 사이니까 미국은 지금 안 떨어진다고 해서 6개월 혹은 3개월 후에 안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장담하기 어렵네요. 어렵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 미국의 주택 지금 이게 과거의 전 고점 2006년 예. 버블 붕괴 전이죠.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급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18년부터 오르면서 주택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안 떨어지더라는 건 뭐냐면 금리 상승기 끝나고 조금 지나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차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시차가 있죠. 왜냐하면 예. 경제 현상이라는 게 A는 B다가 아니라 A는 A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은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 맞아요. 예.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 우리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네. 그분의 130년간 뭐 이렇게 보면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예, 그렇죠. 내렸다. 물론 이게 장기적 우상향이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난번에 2006년 그 전에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다시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렇죠. 영원히 집값이 떨어진다, 예. 폭락한다가 아니고 한 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가 된 거 아니냐는데 그 조정의 방아쇠 역할을 금리가 할 수 있다. 예. 공급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이 미국의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이거 그런 적 없었다. 그런 주장하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 주식 폭락, 금리 인상 때마다 나스닥은 올랐다. 뭐 이런 예. 주장도 있었어요 한때. 예. 물론 이분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건 아니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 나스닥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예. 이게 어느 금리 인상기와 그거를 이렇게 어느 시점으로 단면으로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도 급격하게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죠. 집값도 떨어지죠. 예. 자, 한국에서도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빅스텝의 집값은 고차 방정식 전문가 5명 중 3명이 금리 집값의 영향이 적다. 예. 없다가 아니라 적다. 아까 말씀은 금리 올리니까 집값 떨어지겠지. 이건 꿈이다. 근데 이거는 좀 롱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콩도 작년 연말부터 집값이 조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금리 영향을 좀 크게 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둘러쓰고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fall,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와 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막 맞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냐 하면 폭락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줄어들 것이다. 예. 이거는 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론토, 캐나다 거의 이민 때문에 미국보다 집값이 거의 2배 비싸고 그렇죠. 예. 거의 떨어진 적이 없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세계 1강의 집값 강국. 근데 드디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의 주택 거래가 4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집값 20%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문가들 의견들이 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주, 예. 호주도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도시 시즌이 3개월째 하락. 2대 도시 멜버른은 보합세라고 합니다. 그럼 뉴질랜드 지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그렇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예. 거의 무슨 폭락 공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집값을 조정받는 국가 캐나다, 뉴질랜드가 세게 받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주택을 받을 때 변동금리가 많아요. 미국은 고정금리,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통했고 대출 규제, 뉴질랜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진 않아요. 은행에서 테스트를 할 때,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예. 사실은 대출을 잘 못 받게끔 뭐 자율적으로 이제 뭐 조정을 하는 거겠죠. 뭐 이제. 정부에서 약간 예.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작년에 우리 집값 떨어졌을 때 대출을 세게 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을 먼저 잰 나라들이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면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집값 조정을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우리도 좀 헷갈려요. 규제 완화라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 그다음에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다주택 중과세 완화 때문에. 근데 금리는 또 인상되고 있는데 공급은 또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근데 또 전세 시장은 또 전세 매물은 또 줄어들고 있어요. 예. 전세가 또 난이 7월, 8월 전세 예, 저희가 뭐 얘기했죠. 예,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죠. 막 전세 가격이 또 막 혼란스러운 시장이 발생하면 집값 상승 심리가 확산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지금 뭐 일부 재건축 규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면서 사실은 신도시나 강남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재건축 규제 완화 심리가 강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예. 그럼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 그러면서 현물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조기 종식돼가지고 유가가 확 떨어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확 제자리에 돌아오면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미국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2년 전이나 3년 전과 달리 지금 현재 시장을 전망할 때 제일 크게 봐야 될 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지금 대전 17주, 세종 40주째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예. 한번 방향을 우리도 서울이나 이쪽이 방향을 한번 이렇게 틀면 세종이나 대전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건 또 이미 지금 지방에서는 뭐 대구라든지 뭐 예. 이런 지역도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대책을 본인들이 이제 이걸 해야 돼. 이게 기회가 될 거냐 위기가 될 거냐. 예. 그럼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해야 될 게 예.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예. 유명하시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아직 고점 아니다. 집값 더욱 격렬하게 오른다. 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좀 뭐 작년 하반기에 집값이 약간 안 올랐지만 그다음에 이분이 뭐냐 금리 인상 이번 한 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이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결국 수도권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게 될 것이다. 상당히 그 어떤 부동산 상승론자의 대표적인 논리를 펴셨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나와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마라. 예.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값 오를 수 있다. 예. 근데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이코노미스트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죠. 없는데 중요한 건 시기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 그러니까 예, 이런 금리가 걸- 인상됐는데 예. 집값이 더 오른다. 그러니까 더 상승폭을 더 밀어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결국은 이제 근데 저희가 지금 집값 폭락의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제 공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너무 이제 그동안 적었고 앞으로도 적다. 이러다 보니 근데 공급도 사실은 작년부터 피크를 치고 예.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돼서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서울. 그렇죠. 이제 지금 사실은 지방은 좀 약간 논외인 것 같고 같고. 예, 서울 수도권 특히 그다음에 서울이죠. 서울. 근데 인천도 예. 작년에보다 우리 2배. 경기는 약간 줄어들고 서울이 한 3, 40% 줄어든다. 예. 거의 절반 그래서 가까이 그것 때문에 줄어든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분양 물량도 없고 입주 물량도 없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폭을 높여서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분명히 뭐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금리의 인상이 그렇게 집값에 그냥 엄청난 영향을 급속도로 줄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새 정부가 출범 이제 우리 방송할 때 할 때지만 예. 좀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의 숨통을 막고 있는 걸 좀 탁탁 풀어주면 예.
불안 심리가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고 너무 규제 완화 쪽으로 규제 완화가 결국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리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어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어떤 조화. 근데 너무 한쪽만 강조돼 버리면 이상하게 스텝이 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